네, 소장님, 삼성공간 채팅방에 보니까 느낀 점을 남겨주신 내용들 중에서 아이들의 강박, 그리고 루틴 행동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어머님들이 많으셨어요. 이전 강의에서 한번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루틴 행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루틴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감각 추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루틴을 실행함으로써, 아이가 자기 만족을 얻고, 그러니까 자동적 강화를 얻는 과정들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루틴을 또, 우리가 아는 말로 한번 해본다면 저는 이제 보통 고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집. 자, 고집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집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나일 때 발생합니다. 내가 최우선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고집이죠. 남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다 고집이 있죠. 그렇게 이제 루틴은 그런 고집의 하나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루틴은 항상 깨면 깰수록 좋다. 제가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렸고,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놓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고, 엘리베이터 타는 길이면 계단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평상시에 루틴을 깨는 연습들을 해놓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중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실 때 토큰 보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한 어머님께서 이 토큰 보드를 이용해서 루틴 없애는 걸 시도해 보려고 하셨는데 또 마침 아이가 강화물로 이 루틴 행동 자체를 다시 강화물로서 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중재를 좀 해야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자, 우리가 문제행동을 중재할 때, 그리고 특히나 이런 루틴에 대한 중재를 할 때, 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루틴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게 해줄 겁니다. 다만, 자, 어머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과 똑같아요. 자, 루틴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 루틴을 참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참음으로써 토큰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 자, 그 루틴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 루틴을 참음으로써, 우리가 5초만 참아보자? 토큰을 받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면은,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고 참았을 때 토큰을 받고, 근데 원하는 걸 다 이뤘을 때 사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원래 이런 내 강박관념을, 엄마가 막고 있다가, 엄마 맘대로 엄마가 허락을 해줘서 하래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저는 이제 권위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른에게 엄마가 또는 아빠나 선생님이 아이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허락을 해주는 순간, 엄마, 아빠, 선생님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더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네가 이제 학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토큰을 사용하면 이게 장점이에요. 토큰을 사용하면 이 권위가 엄마 아빠한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설명드릴 때 요걸 한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한 번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안 하고 참는 연습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토큰을 얻는 과정이 다음 날, 그러니까 원하는 활동을 얻는 게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루틴을 들어는 줄 건데 좀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토큰으로 연습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겠죠. 혹시 좀 예를 들어서 저희 토큰 보드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요번에는 한번 루틴을, 자, 이제 제가 고집이라는 걸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연습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 씌우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네. 지금 마스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자 씌우기라든지, 특정, 옷을 입는 거라든지, 그런 이제 감각 추구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그런 친구들에 대해 중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루틴과 사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모자를 쓰는 훈련을 한다고 합시다. 자, 모자 안 쓰려고 하죠, 아이가. 근데 모자를
썼을 때 이거를 참을 수 있으면 제가 토큰을 주는 거예요. 자, 참았어. 우리 3초만.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벗겨줘요. 자, 벗겨주는 건데 누가 벗겨줘요? 선생님이 벗겨줍니다. 그리고 토큰을 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5초만 참아보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하고 또 토큰을 받아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아이가 내 고집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도. 그러면서 내가 내 루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았을 때 이렇게 토큰을 받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자를 벗겨주는, 그러니까 벗기고 또 오랜 시간을 또 지나는 이런 연습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오랫동안 쓰게 하는 연습을 하고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른에 의해서 모자가 제거되고 어른에 의해서 마스크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의 말을 들었더니 어른에게 이제 권위가 생겨서 어른의 말을 들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네 이거예요. 자, 다른 이제 우리의 루틴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참았는데 참고 나중에 하니까 엄마 아빠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막 들어가면은 뭐 1층부터 한 10층까지 다 누르는 게 만약에 루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토큰 보드로 연습을 한다면은 앞에 가서 뭐 한 5초 기다리고 그다음 뭐 누르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아니요. 저는 일단 그 상황에서는 안 누르게 할 겁니다. 자, 엘리베이터 누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참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안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 올라가야 되는 층수가 있죠. 우리 집 층수를 누르고, 지금 안 누르고 있네? 강화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DRO라고 합니다. 타행동 차별 강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누르는 걸 문제행동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 문제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 일정 시간이 뭐냐면 한 엘리베이터 2층 갔더니 지금 안 눌렀어. 안 눌렀으니까 잘했으니까 토큰 받으세요. 자, 또 올라간다. 안 눌렀어요. 또 참으세요. 이런 식으로 참는 과정에 대한 토큰을 강화해주고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 여태까지 잘 참았으니까 엘리베이터 누를 시간이에요. 자, 이제 엘리베이터 한번 눌러봅시다. 쭉 누르는 거예요. 자, 어른의 허락에 의해서 엄마가 누르래요. 자, 보통은 내가 마음대로 눌렀는데 이번에는 참고 있다가 엄마의 허락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쭉 번호를 누르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제 다음 날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시간을 늘리는 거고 이게 엘리베이터를 일단 내렸다가 탄다든지 그 내리는 과정에서 또 토큰을 받는다든지 자, 요런 연습이 되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토큰으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 행동을 중지하기 위해서만 토큰을 쓰면 당연히 안 돼요. 평상시 기분 좋을 때 토큰을 써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소장님께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토큰으로 강화를 주라, 괜찮을 때, 좋을 때 이렇게 강화를 주라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토큰을 잘할 때 줬으니까는 잘 못하면 빼앗는 방법으로 중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팁을 좀 주시면은 부모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토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행동 중재의 1단계입니다. 자, 토큰 시스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넘어가야 될 것은 포인트 레벨 시스템이에요. 자, 토큰 시스템에서의 아주 기본은 절대로 토큰을 빼앗지 않는답니다. 토큰으로 협박을 해서도 안 돼요. 이거 하면은 너 토큰 못 받아?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너 이거 하면은 엄마가 토큰 뺄 거야?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 토큰 시스템을 쓸 때는 무조건 좋은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받는 방식으로만 쓰셔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 너 지금 말 안 들어? 엄마 토큰 뗄 거야? 자, 협박을 합니다. 토큰 뗄 거야? 아이가 순간적으로 말을 안 들어요. 엄마는 뗄 수밖에 없어요. 뺐습니다. 뺐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여전히. 토큰을 또 떼야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엄마가 아이한테 지시사항이 내리는 걸 아이가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지시사항은 힘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지시사항은 권위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토큰에 대해서 아이가 무감각해집니다. 되게 소중한 존재여서 엄마 때문에 안 돼 라는 걸 기대했지만 그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애가 이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토큰이 있는 순간
토큰이 더 이상 소중한 게 아니구나라고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토큰을 통해서 토큰을 쌓고 얻는 시스템, 그리고 문제 행동을 중지할 때 얻는 시스템이 힘을 잃게 돼요. 더 이상 아이는 이거를 모아야 되는 동기조차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것도 강화물이에요. 토큰 자체가 이제 강화물이 되는 건데, 강화물로서의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큰 시스템 자체가 힘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토큰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뺏는 시도도 하면 안 되고 뺏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이거는 좋은 행동을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자, 애가 말을 안 들어요? 토큰을 안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궁극적으로 엄마 말을 이제 중재를 해요. 엄마 말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자, 자리에 가서 앉아보세요. 근데 이제 지시상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때 토큰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엄마의 지시를 따를 때만 토큰을 얻는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제 반응 대가라는 시스템은 이때 쓰는 게 아니에요. 반응 대가는 이제 레벨 시스템이 입혀지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토큰이랑 똑같이 토큰을 모아요. 지금 300원을 모았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계속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 쌓을 수 있어요. 단 레벨이 존재하면서 레벨은요.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벨 1부터 5까지를 보통 설정을 하는데 1이 가장 낮은 단계, 5가 제일 좋은 거예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5일 때 특권이 있고 레벨 1의 특권이 달라요. 레벨 1 때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토큰을 쌓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놀잇감을 토큰을 모으지 않고도 쓸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자유들, 특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로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응 대가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레벨 시스템을 세팅할 때 학생하고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레벨이 떨어져도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아, 레벨 계속 떨어졌는데 뭐 하지만 아직 토큰이 살아있기 때문에 토큰으로 내가 더 모아서 레벨만 올리면 다시 이걸 돈을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 돈 모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중장치가 있지 않으면 반응 대가를 쓰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 레벨 시스템이라는 게 입혀지기 전까지는 절대 반응 대가를 저는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